수술법에 원장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가요? 네,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발거슬이라고 해서 절개를 넣고 혈관을 직접 이렇게 끄집어내는 수술이 있고, 그 다음 세대로 나왔던 수술들이 열로 혈관을 소작해서 폐쇄시키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열이 아닌 비열로 약물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인데, 그게 이제 클라리베인이라는 수술과 베나시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선택할 때 어떤 것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거나 집중을 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초음파를 확인하고 혈관의 위치나 혈관 사이즈, 역류의 위치, 역류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보통 의사들이 권장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혈관 사이즈도 평균적이고 위치 자체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환자분들이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하시는 건 결국에는 가격적인 문제나, 아무래도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신경이 다칠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조직이 다쳐서 회복이 조금 더디는 그런 단점이 있는 부분을 고려하시지만, 반대로 가격적인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해보실 수도 있고, 가격적인 거 상관없으시고 회복이 조금 더 빠른 걸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비열 치료가 조금 더 낫긴 하실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병원에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질문드리기는 가까운 곳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환자에게 좋은 상황이겠죠. 하지정맥류 수술 자체는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대학병원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치료를 하기보다는 집과 가까운 병원들에서 더 많이 치료를 하고 더 많은 케이스를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케이스를 해보고 많은 환자를 보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나을 건데,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은 면에서는 아무래도 대학병원보다는 집 근처에 있는 병원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환자들이 먼 병원과 가까운 병원을 선택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마취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마취 방법에는 어떤 게 있고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보통 저희처럼 이렇게 1차 병원에서는 주로 하는 마취 방법은 보통 수면 마취, 아니면 국소 마취, 아니면 다리만 마취시키는 그 정도 마취를 하면서 보통은 하고 있는데, 1차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마취가 대부분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원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굳이 거리가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전신 마취에 수면 마취를 많은 분들이 헛갈려 하시긴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신 마취는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는,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쉬지 않는 상태인 거고, 수면 마취는 내가 스스로 숨을 쉬면서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는 정도의 마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시면 보통은 수술 끝나면 거의 대부분 깨워서 나오기 때문에 퇴원하시기 전에는 대부분 깨는 상태에서 퇴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 수술이니까 보호자랑 같이 내원해야 하나요? 돌아갈 차량만 준비되어 있다면 택시를 타고 가시든 버스를 타고 가시든 그게 상관이 없으시다면 사실 혼자 오셔도 충분히 가능한 수술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치료를 받다 보니까 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니까 좀 더 이해도 빠르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어떠한 장점이 조금 있을까요? 아무래도 하지정맥류 질환이 여성분들이 더 많다는 이유도 있긴 하지만 저희 병원이 특히 여성 환자분들이 더 많긴 한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검사 자체를 이렇게 허벅지나 사타구니까지도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노출적인 부분도 더 편하시긴 하고, 아무래도 여자 의사라서 조금 더 섬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오시긴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는데요. 아마 그런 분들이 더 편해서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치료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누를 때 통증이 네. 많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좀 하지정맥류가 많이 진전됐다고 느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다리가 많이 뭉쳐있는, 근육이나 지방이 너무 뭉쳐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누를 때 더 아플 수가 있고, 더 아픈 위치가 더 뭉쳐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는 하세요.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 당일날 혹시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은 절대 하면 안 되시는 부분이 있고, 술 드시는 것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금주로, 사실 저는 욕심 같아서 한 2주는 참아달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설명드리는 건 일주일 정도는 금주하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괜찮다라는 논문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한다거나, 그리고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이나 그런 행동 자체도 적어도 수술 2주 정도는 지나고 나서 하시는 걸 권장하기는 해요.
수술 후에 불편함이 있으면 다시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요. 네.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어떤 증상들과 수술하고 나서 증상이 괜찮았는데 뭐 수술 전과 비슷한 증상이 뭔가 또 어디선가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하지정맥류에 맞는 뭐 다른 하지정맥류 증상에 준하는 뭐 쥐가 난다거나 다리가 무겁다거나 피곤하거나 붓는다거나 그런 증상이 뭔가 더 심해진다거나 그럴 땐 한번 내원하셔서 확실하게 정맥류의 문제인 건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증상이 있으면 이제 예약을 하고 방문을 드리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바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나요? 사실 하지정맥류는 대부분 응급은 없어요. 막 당장 지금 안 하면 큰일 나는 질환은 없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는 흔치 않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셔서 그냥 상담 받으시고 충분히 수술할지 말지 그 부분들을 고려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혹시 아들이 중학생인데 네. 중학생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수술은 가능은 한데 사실은 막 너무 심각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라고 권장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증상이 너무 힘들거나 일상생활에 너무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은 보존적으로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거나 뭐약 정도 먹어보면서 경과를 보는 거지 막 중학생 때부터 무조건 수술을 권장하진 않아요. 원장님 제가 여기 이제 찾아오게 된 계기가 사실 네. 병원 앞에 바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네. 오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원장님 덕분에 좀 편하게 진료를 받게 된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다른 병원에 비해서 장점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원장님이 더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거든요. 아파트들과 접근이 가까운 병원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오시는데 아무래도 오시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건 첫 번째는 깔끔하다는 거 병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입으로 그런 말하긴 뭐하지만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대부분 친절하게 환자분들에게 그냥 내 가족처럼 그리고 내가 아픈 것처럼 최대한 진료를 보려고 한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진료 장비 자체를 최근에 구입해서 좀 더 좋은 장비로 더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늘 환자들에게 맞춰서 치료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